안녕하세요. 늘푸른 인생 TV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혹시 어젯밤에도 그저께 밤에도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내셨던 건 아닌가요? 눈을 감으면 하루 종일 밀린 걱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몸은 분명 피곤한데 머릿속은 너무나 또렷하죠. 시계를 보면 밤 11시, 12시, 1시. 그렇게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띵하고 이게 잠을 잔 건가 싶을 정도로 개운하지 않은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 전 한국일보에서 발표한 기사를 보니 60대 이상 성인의 70% 이상이 수면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은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수면제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며 심지어 우울감과 불안감까지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다릅니다. 60대 이후에도 70대가 되어도 자연스럽고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물 없이 일상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수면의학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결과이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아침 햇살과 저녁 조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커튼도 열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지난달 한 신문의 기사 내용에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매일 아침 10분씩 자연광을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30분 더 빨리 잠들었다고 나와 있더군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놀라운 효과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 때문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24시간 주기로 우리의 잠과 깨물 조절하는 리듬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생체 시계가 점점 둔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작동하던 이 시계가 60대가 되면서부터는 외부 신호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아침에 받는 자연광, 특히 햇빛은 우리 뇌에게 지금이 하루의 시작이다.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는 잠들 준비를 해라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저녁 무렵 어두워지는 환경은 이제 잠들 준비를 해라라는 신호가 되죠.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어주세요. 가능하다면 베란다나 창가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햇빛을 쬐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햇빛이 눈으로 들어와야 생체 시계가 다시 맞춰지니까 선글라스는 벗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직접 태양을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밝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해가 지면서부터 조명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 가세요. 거실에 밝은 형광등 대신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를 켜고 침실에는 더욱 은은한 조명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마트폰과 TV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꺼주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잠을 방해하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심심할 수 있지만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서 누워만 있으면 더 답답해져요. 이해합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잠드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잠들 준비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미리 준비를 시작해요. 어린아이들이 목욕하고 책 읽고 자장가 듣는 순서를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것처럼 우리 어른의 뇌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어른의 습관은 좀 더 개인적이고 섬세해야죠. 예를 들어 저녁 9시에는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고 설거지 등 집안일을 정리하고 9시 30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림이 유도되거든요. 10시에는 차분한 음악이나 명상 프로그램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간단한 일기를 써보고 10시 30분에는 침실로 이동해서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11시에는 조명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순서를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11시에 누워도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억지로 잠들려 하지 말고 지금은 몸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편안히 누워 계세요. 만약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나와서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실로 돌아가세요. 침대는 잠드는 곳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카페인과의 현명한 이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11시에 잠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를 마셔도 잠 잘 잔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수면 연구를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 본 기사인데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6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이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12시간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오후 2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10시까지도 여러분의 신경을 각성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은 졸리다고 느끼지 못해도 몸속에서는 여전히 카페인이 잠을 유도하는 물질의 작용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커피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차 한 잔에도, 홍차 한 잔에도, 다크 초콜릿에도,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특히 두통약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저녁에 두통 때문에 먹은 약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아침과 점심시간에는 커피나 녹차를 드셔도 괜찮지만 오후에는 보리차, 결명자차, 둥글레차를 드시고 저녁에는 대추차, 캐모마일차, 라벤더차, 따뜻한 우유를 드셔보세요. 특히 캐모마일차는 천연 수면 유도 성분이 있어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에는 잠을 유도하는 성분이 있어서 잠들기 전에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의 타이밍과 내용입니다.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속이 비어서 자다가 깨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라면을 끓여 먹거나 과자를 드시거나 야식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잠들기 전 음식 섭취는 단기적으로는 배고픔을 달래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은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위산 분비가 늘어나고 장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서 가슴이 쓰리거나 목이 따가운 증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마무리하시고 양도 평소보다 조금 적게 포만감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 위주로 드세요. 피해야 할 음식들로는 기름진 음식인 치킨, 피자, 중국 음식이나 매운 음식인 김치찌개, 떡볶이, 그리고 단 음식인 케이크,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각성을 유발하거든요. 알코올도 처음에는 졸리게 하지만 새벽에 깨우는 원인이 되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는 바나나, 따뜻한 우유, 견과류 소량, 체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플 때는 먼저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고프다면 바나나 반 개나 견과류 5개에서 6개 정도만 드시거나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로 위를 달래주세요. 마지막 5번째는 낮의 활동이 밤의 잠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잠이 안 와서 낮에라도 쉬어야겠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이게 바로 수면 장애를 더 악화시키는 함정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압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수록,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이 압박이 쌓여서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낮에 너무 많이 쉬거나 누워있으면 이 압박이 충분히 쌓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KBS에서 방송한 건강 프로그램을 보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60대 이상 성인들의 수면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0% 이상 높다고 나와 있더군요. 60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죠. 직장에서 은퇴하고 아이들도 독립하고 몸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거나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에 가서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60대 이후에 필요한 건 적절한 강도의 꾸준한 활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산책, 집안일인, 청소, 빨래, 요리,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계단 오르내리기, 화분 돌보기, 작은 텃밭 가꾸기 같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전부터 오후 시간대에 활동하시고 저녁 7시 이후에는 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몸을 진정시키는 시간으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낮잠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낮잠은 오후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만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침대가 아닌 소파나 안락의자에서 주무세요. 1시간 이상 자거나 오후 4시 이후에 자면 밤잠에 영향을 주니까 주의하세요. 여러분, 이 5가지 습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간단한 것들로 정말 달라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당장 오늘부터 해봐야겠다는 의욕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 방법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변화라는 점입니다. 최근 또 다른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 수면 클리닉에서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을 받은 환자들 중 80% 이상이 한 달 내에 수면의 질 개선을 경험했다고 나와 있더군요.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아침 햇빛 쬐기와 저녁 조명 어둡게 하기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주에는 잠자리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보고 세 번째 주에는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끊어보세요. 네 번째 주에는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다섯 번째 주에는 낮 활동량을 늘려보세요. 각 단계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데는 보통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은 잠이 좀 빨리 왔네, 아침에 덜 피곤하네 같은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밤에 편안히 쉬어야 낮에도 활기차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인생,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매일 밤 깊고 평안한 잠과 함께 새롭게 충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깊고 편안한 잠 되시길 바랍니다. 늘 푸른 인생 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